오늘은 신성이엔지입니다. 이 종목은 늘 평가가 갈립니다. 어떤 분은 클린룸의 정통 강자라고 보고 어떤 분은 태양광까지 얹힌 테마주로만 봅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을 제대로 보면 신성이엔지는 지금 클린룸이라는 본업 기술을 들고 시대가 커지는 시장들로 하나씩 넓혀가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시장이 뭐냐? AI 데이터 센터, 전고체 배터리 드라이룸, 그리고 그 둘을 움직이는 전력 아리백 재생에너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성이엔지를 바라볼 때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이 회사의 확장 스토리가 숫자로 찍히는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냐? 오늘 대본은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최근 뉴스 흐름과 공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사업 구조를 쪼개서 어디에서 돈이 나고 어디에서 리스크가 생기는지까지 한 번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1. 최근 신성이엔지 이슈 타임라인 정리 연속으로 던진 사장의 카드. 최근 신성이엔지 뉴스 공시는 딱 4개 축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전고체 배터리 양산 대비 슈퍼드라이룸 기술 확보. 둘째,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대응 태양광 EPC 기반 재생에너지 MOU. 셋째, 2025년 4분기 실적 급반등 흑자 전환 메시지. 넷째, 10대 1 주식병합 공시유통 주식수 정리. 그리고 보너스처럼 다섯째, AI 데이터센터 AIO 통합 모듈형 솔루션 공개. 이게 순서대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받는 인상은 이겁니다. 아, 이 회사가 단순히 테마에 기대는 게 아니라 큰 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기술과 구조를 정리하고 있구나. 이걸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2. 핵심일 전고체 배터리 슈퍼드라이룸 왜 이게 의미가 크냐? 신성이엔지는 1월 말에 전고체 배터리 공정에 필요한 초저습 제조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슈퍼드라이룸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노점 온도 -70 이하 조건에 따라 -80급까지 확장 적용 가능이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잠깐 전고체 배터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지만 현실적으로 양산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고 그중 하나가 수분 습기 민감도입니다. 공정 중 수분이 섞이면 품질과 안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한 습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기준이 -60 이하, 더 빡센 공정은 -70, -80 같은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성이엔지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이 회사는 원래 반도체 디스플레이 라인에서 클린 환경 온도, 습도, 미세먼지, 공기 흐름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드라이룸은 클린룸과 결이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환경을 안정적으로 컨트롤하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신성이엔지가 이번에 강조한 건 단순히 -70 된다가 아닙니다. 제습기, 드라이룸, 드라이부스, 제어 시스템을 포함한 통합 솔루션이고 특히 AI 기반 제습 운영 제어로 에너지 소비를 최대 20%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바로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드라이룸 시장은 기술이 된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운영비용 PX입니다. 초저습 환경은 유지하는 순간부터 돈이 깨집니다.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만약 신성이엔지가 말하는 것처럼 AI 제어로 에너지 최적화를 해서 OPX 부담을 줄이는 데 성공한다면 이건 단순 기술 가시가 아니라 고객이 실제로 채택할 이유가 됩니다. 다만 냉정하게 말하면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양산 레이스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신성이엔지에게 중요한 질문은 딱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실제로 전고체 라인 파일럿 양산에 적용되는 레퍼런스가 나오느냐? 프로젝트가 계약으로 이어지고 매출 인식이 되느냐? 그 매출이 남는 장사냐? 즉 마진 구조가 괜찮냐? 이 세 가지가 확인되는 순간 시장은 신성이엔지를 전고체 공급망의 인프라 파트너로 다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레퍼런스가 늦어지면 이건 좋은 발표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3. 핵심이 데이터센터 전력 태양광 EPC를 다시 꺼내든 이유. 2월 4일에는 신성이엔지가 브릿지오션 컨설팅과 데이터센터양 재생에너지 태양광 구축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대응이라는 문장입니다. 요즘 데이터센터 이야기를 할 때 냉각이나 서버만 보면 반쪽입니다. 진짜 전쟁터는 전력입니다. AI 데이터센터는 전력 사용량이 구조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 클라우드, 빅테크 고객들은 아리백 같은 요구를 걸어옵니다. 즉 전기를 많이 쓰되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라는 숙제를 안고 갑니다. 신성이엔지는 여기서 자기 카드를 2장 들고 있습니다. 첫째, 클린룸 공조 기반의 환경 제어 역량. 둘째, 태양광 발전 사업과 EPC 설계 조달 시공 역량. 이 두 개를 붙이면 무슨 그림이 나오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인프라를 재생에너지로 묶어 제공한다는 그림이 됩니다. MOU 기사 내용을 보면 단순 설치를 넘어서 사업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 돼간 업무 사업 구조 설계까지 협력한다고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단순 하청형 시공이 아니라 프로젝트 구조부터 같이 잡겠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여기서 중요한 체크는 이것입니다. MOU는 시작이지 매출이 아닙니다. 진짜는 실제 발전소 프로젝트가 잡히고 EPC 물량이 계약으로 찍히는지입니다. 그래서 향후 공시나 뉴스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건 5호 데이터 센터의 재생에너지 공급 계약 체결, 태양광 발전소 구축 계약 수주 같은 계약 수주형 문장입니다. 4. 핵심 3. AI 데이터 센터 AIO 클린룸 회사가 데이터 센터를 한다가 아니라는 근거. 2월 23일에는 신성ENG가 AI 데이터 센터 시장 공략을 위한 통합 모듈형 AIOALL 인원 솔루션 기술 고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AIO는 냉각 시스템과 서버 인프라를 수직 일체화한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데이터 센터 시장이 지금 겪는 문제는 명확합니다. 구축 기간이 길다. 증설이 어렵다. 고열 밀도에 대응하는 냉각 방식이 점점 복잡해진다. AIO는 이 문제를 모듈로 풀겠다는 접근입니다.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모듈을 현장에 설치하고 필요하면 모듈을 추가하면서 확장하는 방식, 즉 속도와 확장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신성ENG가 강조하는 건 반도체 클린 환경 기술의 집약입니다. 즉 데이터 센터를 전혀 모르는 회사가 갑자기 뛰어든 게 아니라 원래 하던 정밀 환경 제어 기술을 데이터 센터에 맞게 재구성했다는 메시지예요. 이 포인트를 투자자 언어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결국 열리트 공기에어 에너지 운영 아퍼레이션즈 산업이다. 클린룸도 결국 공기 흐름 필터링 온습도 에너지 효율 운영 산업이다. 결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냉정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시장이 크지만 경쟁도 치열합니다. AIO가 기술 발표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결국 레퍼런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문장은 이런 것들입니다. 국내해외 데이터 센터 사업자와 POC 검증 진행, AIO 공급 계약 체결, 모듈형 데이터 센터 구축 프로젝트 수주. 이런 문장들이 찍히는 순간 AIO는 단순 홍보가 아니라 실적의 씨앗이 됩니다. 5. 공시 핵심 10대1 주식병합 시장이 좋아하는 이유와 싫어하는 이유. 이제 공시로 갑니다. 신성ENG는 2월 20일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한다고 공시했습니다. KIND 공시를 보면 병합 전 1주당 가액 500원에서 병합 후 5,000원으로 변경되고 주주총회 예정일 2026-3-26 등 병합 일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병합 후 발행 주식수가 기존 약 2억 584만 주에서 약 2,058만 주로 감소 신주 상장 예정일은 5월 1일로 언급됩니다.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매매 거래 정지 기간 등 구체 일정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투자자 심리가 갈립니다. 주식병합을 좋게 보는 시각, 초저가주 이미지 완화, 호가 단위 거래 구조가 깔끔해질 수 있음, 유통 주식수 정리 기업의 체질 개선 의지로 해석하는 수급이 붙을 수 있음, 주식병합을 차갑게 보는 시각, 기업 가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주당 가격만 바뀌는 기술적 이벤트, 병합 후 거래량이 줄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음, 병합 이후 실적이 안 따라오면 기대감만 소진될 수 있음.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주식병합은 재료가 아니라 무대 정리입니다. 무대는 정리됐습니다. 이제 시장은 묻습니다. 정리했으면 다음은 뭔데? 다음이 실적이면 좋고, 다음이 주주환원이면 더 좋고, 다음이 큰 수주면 가장 좋습니다. 6. 실적 공시 뉴스 2025년 4분기 실적 급반등 이게 시사하는 것. 2월 6일에는 신성ENG가 2025년 실적 흐름을 설명하면서 4분기 영업이익 35억, 순이익 32억 등 급반등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KIND에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대규모 법인은 15% 이상 변경 공시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실적 이슈를 해석할 때 중요한 건 숫자보다 이유입니다. 회사는 선별적 수주, 원가 관리, 프로젝트 수행 효율 개선 같은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뭐냐? 전방 산업이 꺾이면 흔들리는 구조에서 최소한 수주를 가려받고 마진을 챙기겠다는 운영 방향을 시장에 보여주는 겁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4분기 흑자가 일회성이냐, 구조적이냐. 이걸 확인하려면 다음 분기에도 수익성이 유지되는지, 원가율이 안정되는지, 신규 수주가 늘면서도 마진을 지키는지, 이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즉 4분기 실적은 희망의 신호는 될 수 있지만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에 반복될 때 생깁니다. 7. 신성 ENG 사업을 3개로 쪼개서 돈이 되는 구간을 찍어보자. 이제 신성 ENG를 사업 구조로 분해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사실상 3개의 엔진으로 돌아갑니다. 엔진 1 클린룸 환경 제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투자 사이클. 클린룸은 전방 산업 CAPX 설비 투자와 직결됩니다. 반도체가 증설하면 클린룸이 커지고 라인이 바뀌면 개보수가 나오고 증설하면 추가 공사가 붙습니다. 이 사업은 장점이 명확합니다. 기술 장벽의 존재, 레퍼런스가 쌓일수록 수주가 쉬움, 대형 프로젝트가 터지면 매출이 크게 뛸 수 있음. 하지만 약점도 명확합니다. 전방 사이클에 따라 변동성이 큼, 프로젝트 산업 특성상 공정 지연, 원가 상승이 마진을 흔들 수 있음. 즉 클린룸은 기본기지만 사이클을 타는 엔진입니다. 엔진 2 태양광 재생에너지 정책 금리 전력 시장 구조에 민감. 태양광은 좋은 말만큼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인허가, 전력 개통, REC 전력 가격 구조 같은 변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성 ENG는 이번에 태양광을 데이터센터 전력 솔루션 관점으로 다시 묶어 보여줬습니다. 이게 성사되면 태양광이 단순 프로젝트가 아니라 데이터센터 성장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엔진 3 신성장 AI 데이터센터 AIO 전고체 배터리 슈퍼드라이룸. 이게 시장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부분입니다. AIO는 모듈형 데이터센터로 구축 속도와 확장성을 노리고 슈퍼드라이룸은 전고체 양산의 초저습 장벽을 공략합니다. 이 두 엔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성장 산업이고 둘 다 레퍼런스가 확인되는 순간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공통 리스크도 있습니다. 둘 다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가 늦으면 주가가 먼저 흔들릴 수 있어요. 8. 투자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진짜 포인트 7가지. 여기서부터는 실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신성 ENG 투자에서 딱 7개만 챙기면 됩니다. 주식병합 이후 수급 변화 거래량 감소 vs 주가 안정. 4분기 흑자 이후 다음 분기에도 수익성 유지되는지. AIO 관련 POC 계약 레퍼런스 뉴스가 나오는지.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MOU가 실제 계약으로 연결되는지. 전고체 드라이룸이 기술 발표가 아니라 납품 수주로 이어지는지. 프로젝트 원가율 공정 리스크가 커지지 않는지. 회사가 추가로 주주가치 메시지를 내는지 배당 자사주 정책. 이 7개를 기준으로 보면 뉴스가 나올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해석이 됩니다. 9. 시나리오별 주가 해석 강세 중립 약세 3가지 그림. 이제는 시나리오로 정리해봅니다. 강세 시나리오. AIO가 실제 고객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계약이 나온다. 전고체 드라이룸이 파일럿 양산 라인에 적용된다.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계약으로 찍힌다. 실적이 4분기 반등에서 끝나지 않고 2026년에도 이어진다. 이 경우 시장은 신성 ENG를 클린룸 기업이 아니라 환경제어 기반 데이터센터 배터리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립 시나리오. 기술 협약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계약이 늦다. 실적은 개선되지만 큰 폭은 아니다. 주식병합 이후 수급은 안정되나 거래량이 줄어든다. 이 경우 주가는 박스권에서 기대감과 실적 확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약세 시나리오. AIO 전고체 재생에너지 모두 스토리로만 남고 레퍼런스가 없다. 실적 반등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다시 흔들린다. 병합 이후 거래량이 줄며 변동성이 커진다. 이 경우 시장은 기대감 소진을 먼저 겪을 수 있습니다. 10. 마지막 정리 신성 ENG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신성 ENG는 클린룸 환경 제어라는 본업 기술을 바탕으로 전고체 배터리 초저습 제조 환경 슈퍼드라이룸, AI 데이터센터 모듈형 통합 인프라 AIO, 그리고 데이터센터 전력 태양광 EPC, 이 세 축으로 확장하려는 구간에 있다. 그리고 투자자는 지금 말이 아니라 숫자와 레퍼런스를 기다리는 타이밍이다. 주식병합은 무대 정리였고 실적 반등은 신호였고 이제 남은 건 실제 계약과 반복 매출이다.